어제 난임 우울증 심리상담센터를 다녀오고, 그리고 오늘 한의원 갔다가 독감 예방접종까지 받고 집에 왔습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난임 심리상담센터를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다른 분들 난임 브이로그 보다가 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험관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유산하고 나서 그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이런 게 있는데 뭐 연계해 줄 테니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뭔가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괜찮다 하고서 넘어갔었던 적이 있고요. 그랬다가 이번에 2번을 연달아 실패를 하면서 조금 밤이 되거나 이러면은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좀 힘들고,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남편이 찾아봐주고 예약을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던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트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최대 10회까지 무료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단발성으로 한 번만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니까 혹시 고민이 있으시거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볍게 신청을 해봐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리상담센터 갔다 온 후기는요, 그나마 가장 다행이었던 건 집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봤고, 상담실에서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좀 말이 많아서 그런가 또 이게 저는 좀 원래부터 자기 전에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잠이 잘 안 드는 타입이고 생각이 많은 그런 타입인데, 그래서 머릿속에서 또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이렇게 매번 그 영상마다 리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게 정리를 머릿속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쉽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질문하신 게 시험관 횟수라던가, 저는 유산을 했으니까 유산 관련된 거 기본적인 그런 것들 질문을 하시고 나서 뭐가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두려움이라던가 불안감이라던가 상실감이라던가 그런 가장 힘든 부분? 그게 뭐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가장 힘든 거는 좀 세상이 버겁다? 딱 이 문장이었어요.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좀 세상이 버거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셔서, 그래서 이제 그 시험관 히스토리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였죠. 그래서 물론 상담 내용을 전부 다 말해드릴 순 없고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눈 거였어서, 그래서 이렇게 초반만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부터 난임 시술을 시작을 했는데, 시험관을 하기까지도 누구나 그렇지만 큰 용기가 필요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난포도 많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실패를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재작년에 그때가 저한테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험관을 하고, 또 이게 일을 같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했는데,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시험관 성공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로항체가 있어서 슈그렌 증후군이 발병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게 또 태아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힘든 게 있었고, 게다가 전세 사기까지 당해서 좀 너무 힘이 들었다. 이게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시험관을 계속 하고 있지?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도 나한테 있다고 하지? 그리고 전세 사기까지 당했지?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담사분께서, 그러니까 어쨌든 대략적인 이력은 알고 계셔서 제가 뭐 이번 시험관 가장 최근에 한 게 8차였고 뭐 중간에 올해 초에 16주 유산을 했고 그 정도까지는 알고 계셨는데, 그 제가 전세 사기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 선생님께서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꺼낼 때 이게 저 자신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좀 허탈하게 웃으면서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말 꺼내기가 조금 어려운. 근데 선생님께서 어머 정말요?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올해 얘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어떻게 잘 버티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딱 그 선생님의 고인 눈물을 보면서 저도 울컥해가지고 막 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말을 이어갔는데, 뭐 전세 사기도 당해서 좀 힘들었고, 근데 그래도 10월,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6번째 시험관을 성공을 해서 임신도 됐고, 내년에는 그럼 출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올해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겠다. 전세 사기도 뭐 재판하고 경매하고 하는 거 하면은 6개월 안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해가 바뀌면서 1월이 되면서 유산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 제가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산을 해서 분만을 하고 또 태반이 안 나와서 막 몇 달씩 계속 하혈을 하고 또 주수가 적어서 약물을 많이 써서 관절 같은 게 다 벌어져서 유산을 하고 나서 몇 달 동안은 밖에도 못 나가고 앉지도 못하고 다리 펴고 앉거나 누워 있어야만 되고 뭔가 그런 날들이 있으면서 좀 그런 우울한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연달아서 2번 다시 실패를 하면서 그 좀 마음이 조금 더 무거웠던 것 같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올해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었던 뭐 임신 출산도 그렇고 전세 사기도 그렇고 승소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경매가 남아있어서 경매 같은 것도 내년이나 돼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게 누적되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너무 저만큼이나 더 안타까워 하시니까 좀 그런 위안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힘든 게 당연하구나 라는 그런 그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남편이랑 관계라든지 그런 힘든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 뭐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같은 것들을 추가로 물어보셨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링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문진표? 그런 항목들인데 이게 미리 받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했는데 좀 항목들이 많았어요. 우울 진단이나 뭐 난임 관련된 그런 거나, 그리고 저는 유산도 했기 때문에 유산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항목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하는데 거의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무기력함이 조금 심해가지고 뭐 선생님께서 그러면 다음 주 상담까지
무기력함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고 와서 같이 나눠보자 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 문진표 10분 포함해서 1시간 상담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50분 상담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뭐 10회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누군가한테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말고 그냥 와서 뭐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도 되니까 같이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그런 마음의 부담이나 짐이나 병 같은 거를 조금씩 덜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선은 저는 10회로 접수를 했고 다음 주에 또 받으러 갈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막막한 부분이라서 가벼운 얘기, 좋은 얘기도 아니고 또 생각보다 시험관 같은 게 좀 흔한 키워드가 됐다고 해도 많이들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다가도 상대방이 잘 모르니까 그걸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니까 힘든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친구가 힘든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막 마음이 쓰이고 걱정되고 막 그런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전가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해결 방안이 없는 문제다 보니까 좀 꺼내기가 불편한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심리상담센터를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난임에 관련된 지식도 있으시고 상담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데 뭐 상대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뭘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라는 그런 걱정 없이 그냥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로렐린 맞고 준비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